지금까지 기업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을 자리가 없었죠. 금요일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 대표죠. 이상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을 조금 무겁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7일에 어제였죠.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물론 재계에서는 너무 많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입장이겠지만 개인 주주들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너무 침통한 심정입니다. 많이 심통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이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것을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주주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인데 이게 지금 안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가 이사를 뽑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뽑아준 주주들을 위해서 이사가 일하라는 사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침통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좀 맥이 빠진다라는 네. 분위기들이 아마 그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에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것은 지금은 이제 투자 측면의 질문이라기보다는 뉴스 측면의 질문일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이 이후에 좀 뿔난 소액주주들이 뭉쳐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운영사 측에서 뭔가를 이제 뭉쳐서 뭔가 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상법 개정 이제 입법 활동들이 이제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예. 그 방법으로 이제 액트 차원에서는 이제 캠페인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곧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데서 이제 각종 이제 후보나 각 진영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선 예. 캠프라든가 이렇게 접촉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아직 경선이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예.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각 진영에서 스스로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든 주주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주주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이 증시들도 상승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 바라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관련해서 이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 이슈들, 이 주주자본주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 살펴보죠. 네네. 오스코텍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 저희가 얘기를 드렸죠. 그 당시에 저희가 상장 예비 심사가 되기 전에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날 오후에 이제 그 예비 상장 심사에서 이제 미승인 추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제노스코 상장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고, 예. 사실 이거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앞으로도 중복 상장의 경우에는 이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로 이제 금주의 그 SKM무브나 네. 예, LS M&M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 상장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그 보도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예.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중복 상장은 주주가치 훼손이 명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복 상장 문제를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낸 곳들이 이제 액트였었는데 네네. 이 중복 상장이라는 것 네. 사실 그 외국 투자사 사례에서는 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 개인 주주들은 네. 중복 상장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배 구조가 개선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수직적으로는 통합이 되고 수직적으로는 합병이 되고 예. 수평적으로 분할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은 계속 이제 그 물적 분할 같은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은 자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자 회사가 동시에 중복으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네, 주주가치 훼손의 방향으로 가고 주주가치 뭔가 개선이나 재고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은 계속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이슈나 어떤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제노스코가 또 재상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보도가 있으니까 바로 주가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고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앞서 드린 질문은 예. 뭐냐면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여쭤보는 네. 건데 네네. 디엔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 자회사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디엔 솔루션즈인데 네네. 월가에서 이 디엔 오토모티브 지분을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네네. 그 근거로 네네. 이 회사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근거로 이 회사의 자회사인 디엔 네. 솔루션이 상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가치를 더 많이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모회사한테도 좋은 일이다 이런 예. 논리를 폈거든요. 예예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해석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예.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때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할 때도 예.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장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뭐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당시에 LG화학 주가가 막 100만 원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굉장히 하향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좋지 않더라라는 경험들을 이제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주가치 훼손의 방향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네, 이런 이제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예, 예. 보통 우리가 소액주주라고 그러면 경영진과 다르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네. 지금 이 사안을 보는 것 아니냐라는 네. 내용들이 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은 네, 네. 장기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도 네. 이 중복 상장이라는 게 결국 주가라든가 기업 가치에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시장에서도 어떤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막상 상장이 되고 나면 예. 자회사를 사지 모회사를 사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당시에 이제 LG화학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배터리 가치를 보고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막상 말은 이렇게 평가는 그렇게 나왔지만 막상 상장이 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급 논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주가의 하락으로 네,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 과거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이 예. 이 중복 상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혹은 네. 걱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복 상장 말고도 네.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제였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우리가 조금 더 줄여보겠다라고 네네. 했었었는데 예, 예. 금감원이 그 내용도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네. 이 앞서 SDI, 삼성 SDI 사례도 그렇고 네. 지금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이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제 그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조 6천억이었다가 이제 좀 이제 유증 2조 금액도 3천억까지 줄었죠. 네, 유증 금액이 좀 줄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해서 한화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큰 반발이 없긴 합니다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한화에어로는 괜찮다. 네, 왜냐면 이제 결국 주가가 계속 좀 오르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예. 사실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유증이 없었다면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아쉬움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주가가 오르긴 하다 보니까 좀 반발이 적은 것일 뿐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계속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주주들이 트럭 시위도 굉장히 이제 수차례 반복이 되는 등 아 예전 게임사처럼 이제 트럭을 회사로 네. 보냅니까? 예, 트럭에다가 이제 뭐 유상증자 반대한다라는 예, 예. 시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유상증자가 발표되고 나면 주가가 더 하락을 하고 이제 그 하락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걸 보고 또 이제 손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의 하락이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좀 예. 안타까운 것 같고요. 특히 그 평소에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그 평소에 좀 주주가치 제고를 해 놨더라면 똑같은 금액이 유증이 되더라도 그 희석의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주가 하락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유증이라는 거는 투자의 유치고 이제 회사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어야 맞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예, 시장에 워낙 불신이 많다 보니까 유상증자다 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주가가 더 하락하고 주가 하락하면은 더 낮은 가격에 유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발행가기 악순환이 때문에, 계속 보여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한화에어로 유증 네. 제동 소식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네. 봐야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 유상증자라는 것이 네. 어떤 점이 더 부각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도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목 액트 컨두잇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